안녕하세요, 국장님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김범수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요 근처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끝나고 퇴근길을 한번 하자 해서 범수 씨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 카페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들 너무나 국장님 하니까 굉장히 좀 예전에 제가 신인 때 진짜 제가 하늘과 같이 봤었던 그 국장님들이 떠오르. 아무튼 뭐 하늘이죠. 예. 저에게도 구독자는 언제나 하늘입니다. 예. 오늘은 카페 사장님으로 지금 커피 내리고 있는 김범수입니다. 예. 지금 컨텐츠에 초대받게 된 것도 사실 비커스랩이라고 하는, 요즘 사실 비커스랩 거의 전문 채널 아니신가요? 거의 뭐 지금 민호, 지금 승현초이, 뭐 혜수 누나도 사실은, 저는 사실 혜수 누나가 어떻게 보면 커요. 저는 혜수 누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제가 10대 때부터. 네네. 그래서 혜수 누나가 그 비커스랩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와, 나 태어나서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그 김혜수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운동보다도 더 설레었어요. 근데 정말 수영을 딱 하시고 물 밖으로 딱 나오시는데 진짜 무슨 거의 뭐 인어공주 같은 느낌. 와, 누나 내가 보자마자, 원래 저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고. 누나 진짜 정말 저 너무 팬이에요. 누나 사랑해요 이랬어요. 제가 진짜. 누나 약간 당황하셨지만 티는 안 내시면서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막 그냥 달려가서 안겨도 막 부끄럽지 않은 그저 빛이에요. 진짜. 여기서 지금 커피를 직접 다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 친구가 하는 카페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수족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인데 이제 카페를 이제 약간 이렇게 팝업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수족관 때문에 진짜. 그쵸. 엄청 곳곳에. 여기서 보통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듣고 싶다라는 네네네. 콘텐츠가 있는데 후배 동료 뭐 선배 가수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라이브 들려주시고 그냥 뭐 근황 토크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주로 이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죠. 오늘도 이제 촬영 하나 마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커피 내려 마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저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근데 주문은 제가 드리는 대로만 오마카세 이렇게 뭐 메뉴가 따로 있지 않고 제가 드리는 대로 마신다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시겠습니다. 네. 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운동, 노래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두 가지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일은 사실은 저는 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 그래서 운동이나 커피는 사실은 막 저도 자격증도 따고 막 운동도 막 뭐 별거 다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면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잘한다기보다는 재밌게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재밌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린싱을 해줘요. 린싱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에 필터가 잘 붙어야 돼요. 이 드리퍼 안에. 그래서 요거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서버와 드리퍼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거기다 넣고, 제가 지금 내리는 레시피는 패츠라고 하는 일본 바리스타 챔피언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방식의 레시피를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ml 정도를 천천히 부어서
잔도 이제 약간 이런 잔들에 좀 따라 마시면 와인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스월링을 이렇게 해서 스월링을 하게 되면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서 훨씬 더 향이 산뜻하고 이 생각은 못했다. 네. 그래서 와인잔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와인잔에다가 하니까 향이 가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예요.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와인이랑 커피랑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데 단지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냐 카페인이냐 네네네. 이 차이예요. 네네. 저는 알코올에 제가 좀 강했다면 저는 와인에 많이 심취했을 것 같아요.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맛과.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알스예요, 제가. 알스라고 하죠, 보통.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난 도대체 향을 뭘로 즐겨야 되나 하다가 커피를 마셔봤는데 그나마 카페인은 제가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커피를 하루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 그다음에 이렇게 브루잉 한 잔, 이렇게 반드시 한 잔씩 이렇게 딱 마셔서 하는 게 루틴이에요. 일어나면. 커피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년 전에 센서리 라이센스를 땄구나. 받았거든요. 프로 자격증인데 바리스타 자격증은 이제 테크니컬 자격증이고 네네네. 제가 딴 자격증은 조향사 같은. 그래서 이렇게 커피의 품질을 뭐 이렇게 판가름하고 점수도 매기고 심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증인데 그거 딴 지는 한 2년 됐고 커피에 쭉 이렇게 확 빠지게 된 건 한 5년 된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아, 잘 내렸네요. 진짜 맛있다. 네. 근데 너무 멋있다. 피부도 너무 좋고 머릿결도 너무 좋고. 머릿결은 정말 제가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 진짜 이 머릿결 만드느라 진짜 저 한 2, 3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심한 곱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머리를 기르려고 할 때 정말 주위에서 다 반대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 25년 정도 같이 헤어를 같이 담당해줬던 아티스트가 이럴 거면 샵 바꾸라고. 나 진짜 나 정말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냐 하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살면서 내 긴 생머리 한번 보는 게 나의 버킷리스트다, 나의 꿈이다, 로망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에 힘을 실어주더라고. 그래, 오빠 그렇게 원한다면은 한번 해보자. 근데 시간이 좀 걸리고 아마 수많은 그 질타와 어떤 그 조롱과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할 것이다. 해보겠다. 근데 초반에는 진짜 저 정말 그 현타 많이 왔었어요, 진짜. 지금은 테리우스인데? 테리우스는 아니고요. 네. 아니 진짜 25년간 제 머리를 맡아준 소희 대표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소희야.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챗GPT가 네네. 우리 가요 중에 가창력 제일 좋은 가수 탑5를 뽑은 거에 1위가 김범수 씨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그게 떠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사람한테는 1등을 제가 많이 못했거든요. 제가 챗GPT에게 1등. 야, 이거 고맙네요. 예. 작품에 대한 그런 막 그 어워즈 같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막 손에 꼽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보고 싶다 같은 히트곡은 당연히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오면서 차에서 계속 김범수 씨 음악을 듣고 왔거든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사비 부분을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나타나도 그렇죠. 네. 그렇고 약속 하루 전부 다 사람들이 사비 부분은 다 알고 있어서 이건 다 히트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고 싶다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지나간다 나 다시 사랑하지 하늘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곡은 보고 싶다를 제일 좋아하시죠? 그렇죠. 사실 보고 싶다를 제일 좋아하는데 범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예전에는 그거하고 좀 그 괴리가 좀 있었어요. 내 히트곡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지만 나는 사실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고집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어떤 곡이셨어요? 그런 이유라는 걸 뭐 이런 노래 아세요? 알죠, 아세요? 알죠. 아세요? 뭐 오아시스 뭐 이런 노래들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노래들일 때 네네네네. 그냥 저만 알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네네네. 저는 난 이런 노래가 좋은데 난 이런 노래가 좋아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대중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네 하면서 약간 좀 일종의 삐짐 이런 노래 안 돼. 약간 이런 약간 좀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대중들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가 가장 나다운 노래고 그 노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노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언제쯤 이게 이렇게 붙던가요? 얼마 안 됐어요. 20주년이 넘어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보고 싶다를 불렀는데도 보고 싶다를 부를 때 가장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고 싶다를 부를 때마다 미안한 게 이 노래 똑같은 노래를 계속 똑같이 부르는데 왜 좋아해 주시지? 약간 미안한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좀 뭔가 힘이 있는 건데 노래에 그때 제가 느꼈죠. 이 노래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래구나. 내가 미워하면서 부른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노래를 진짜 사랑하면서 불러보자. 정말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자라고 했을 때 대중들은 똑같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노래를 부르는 마음과 감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고 싶다, 끝사랑, 이런 하루 이런 노래를 오히려 부를 때 제가 거기에 1000번, 2000번, 뭐 10,000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처음에 부른 노래처럼 그러니까 오늘 첫 무대인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랬을 때 관객분들도 더 온전히 그 즐기시고 좋아해 주시고 저도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그렇게 돼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왜 이렇게 발성에 어떤 네. 문제가 생겼다는 네네네. 얘기를 기사로 많이 네네네. 접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네네. 이걸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어떠신지 그리고 진짜가 어떤 건지 네네네. 이게 지면으로 볼 때는 이게 되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번 좀 경우는 저에게도 노래 활동하면서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뭐 난조를 보였다 정도? 그러면 난조를 보이면 사실은 그냥 언젠간 또 올라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프가 네네.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쉴까? 뭐 이런 느낌? 이번 지금 제 발성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발성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리를 막상 내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피지컬의 문제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이징, 노화 뭐 이런 것들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고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오히려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어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얘기하고 직면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언제 좋아질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 편해지면 그때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 발성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그래서 다시 저는 좀 요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신인 시절에 선생님과 함께 발성 트레이닝하고 기본기를 쌓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하나 다시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보내고 있고 마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겠지, 좋아질 수 있겠다, 좋아진다 라고 하는 희망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발성을 더 탄탄하게 다져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좋은 소리를 또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또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또 콘서트에 또 하셨더라고요. 네, 콘서트가 아니라 저기 페스티벌. 공연 페스티벌이었어요. 네네네. 네. 사실 목 상태가 점점 내리막 곤두박질을 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실질적인 소리가 점점 더 괴리가 생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제가 막 어떻게든 힘을 막 집중하고 힘을 들이면 겨우겨우 목소리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조현상이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는 도저히 이제 소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 딱 직면했는데 이미 뭐 9월, 10월 축제철 스케줄들이 쫙 잡혀 있는 상태였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정리를 했는데 성남파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갈 수 없는, 무대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올라가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키를 전부 다 내려서 완전히 어떤 뭐 발성에 문제가 전혀 없는 그 음역대를 가지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내려올지 아니면 정면승부 할지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키를 다 낮춰서도 그래서 밴드 연습을 다시 하기도 했었어요. 한 며칠 전에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과연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 이건 내가 아닌데 관객들이 나에게 원하고 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이게 아닐 텐데 그래서 결단을 한 게 다시 다 원키로 다시 끌어올리고 제 소리를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리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대 전에 제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자. 와,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해서 이 노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고비였어요. 예, 이 노래. 근데 이 노래는 또 안 부르면 집에 갈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이 참 앞뒤가 꽉 막힌. 그래서 이 노래만 어제 오늘 한 100번 부른 것 같은데 이 노래야말로 진짜 제가 대형 픽사기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고 보고 싶다 들려주는 경우. 근데 뭐 난리 났죠. 예, 뭐 그냥 뭐 다 소리 다 뒤집어지고 뭐 컨트롤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관객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노래를 다 대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제가 노래하면서 내 노래는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나,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가수인가 이런 걸 잘 못 느끼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하도 박하다 보니까 너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항상 늘 이런 식으로 제 자신한테 이 정도 해가지고 잘했다는 얘기 듣는 거에 우쭐하지 마. 맨날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다그치면서 왔는데 이 무대에서만큼은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내 노래로 위로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나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진짜 가장 최악의 소리를 내면서 가장 최고의 무대에 감동을 받았던,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마 이제 진짜 은퇴할 때까지 그 순간이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고 나중에 목이 회복되고 무대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면 두고두고 얘기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듣는데 울컥한 거예요. 네. 되게 힘든 시기가 저도 오래였거든요. 있으시고. 이게 제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살짝. 근데 괜찮다 하고 네.
건강의 바닥이 한번 온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번아웃과 체력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서 이 3차 신경통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지금 낫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네가 치료를 어떻게 하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그거긴 한데 제가 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할 거야. 올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년엔 더 좋아지고 내후년엔 더 좋아질 거야. 26년 동안 매번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해가 제일 힘든 것 같잖아요. 늘 느끼고. 예. 그러니까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네,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범수 씨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냥 아. 기사를 보고 좀 놀랐을 정도였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예. 나랑 약간 이게 맞물려 오면서 내가 약간 이 감정이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딱 했는데 제가 그 행사에 관객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렇게 댓글로 남겼던 여러 가지를 보게 됐었어요. 네. 거기서 제일 나에게 마음에 들어왔던 글이 스스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졌다라는 얘기가 되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라는 이게 책임감이 아닐까? 네. 26년을 한 사람의 책임감이 아닐까? 네. 라는 거에 어떤 사람들의 글에 나 혼자 이렇게 감동이 딱 온 거예요. 아, 혜령 누나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제 인생과 닮은 부분도 많으시고 이 얘기를 사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 어떠셨을까 그 마음이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 여기까지 막 눈물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인스타를 그냥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갑자기 막 DM과 댓글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수많은 댓글과 DM이 다 그 성남 파크 콘서트를 무대를 보셨던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위로의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혜령 누나처럼. 그러니까 진짜 정말 거기에 나는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트라우마를 현재 갖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무대를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6년 동안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제 원래 제가 노래하려고 했던 목적을 딱 찾아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노래로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맞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 노래했구나. 이것 때문에 노래한 건데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필요한 순간인가 보다. 이걸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걸 하길 너무 잘해. 이걸 공개한 이후부터는 제가 아픈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플 수도 있지. 26년 동안 맞아. 열심히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제 자신을 칭찬해 주게 되고 아니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으니까 아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만약에 노래가 안 돼도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어. 맞아. 그러니까 좋아지면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니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막 하게 되고 나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진짜 열심히 극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진짜 범수 씨의 최근의 행보가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아, 그전에는 범수 씨의 노래가 나한테 위로와 공감을 줬다면 지금은 범수 씨의 행보가 나한테 위로를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누고 나니까 뭔가 되게 동질감. 제가 바로 누나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